기관계의 통합작용에서 첫 번째 이제 소화계부터 나갈 거예요. 자, 보면은 일단 영양소하고 산소하고 흡수하고 얘가 어디로 이동을 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일단은 세포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영양소하고 산소예요. 영양소는 이제 칼로리를 낼 수 있는 호흡 기질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호흡 기질은 우리가 알다시피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 세 가지가 열량을 낼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 영양소하고 산소를 결합시켜서 영양소들을 분해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게 되는 거고, 이 영양소는 바로 어디에서 소화계를 통해서 몸속으로 흡수를 해주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섭취하는 이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소화계에서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즉 보면은 음식물에 들어있는 녹말이나 단백질이나 지방과 같은 영양소는 분자 크기가 큰 고분자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냐면은 소장의 세포막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얘를 흡수 가능한 크기로, 분자 크기가 작은 영양소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흡수 가능한 크기로 쪼개는 거예요. 흡수 가능한 크기로 분해를 해서 체내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렇게 고분자 상태 영양소를 흡수 가능한 크기로 분해하는 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줘요? 소화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양소의 소화는 섭취한 음식물이 여러 소화기관을 지나는 동안, 자, 소화 효소에 의해서 녹말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그 다음에 지방은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이드라고 하는 걸로 분해가 돼요. 맨 마지막에 이게 최종 흡수 산물이에요.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플러스 모노글리세이드가 최종 영양소의 분해 산물 그리고 흡수함의 형태에 해당이 되고요. 얘네들은 소장 내벽에 있는 융털에서 흡수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옆에 기관계들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소화계에 해당이 되는 게 입, 그다음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쓸개, 이자까지가 바로 소화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안에서 소화 효소가 나오는 기관도 있고 소화 효소가 나오지 않는 기관도 있어요. 소화는 크게 표면적을 늘리는 기계적 소화 작용과 그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분해를 시켜주는 흡수 가능한 크기로 쪼개는 화학적 소화 과정으로 나눠지게 되고, 화학적 소화는 바로 뭐가 관여를 해야 돼요? 소화 효소가 관여를 해야지 화학적 소화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입으로 흡수돼서 식도 지나, 그 다음에는 위 지나, 소장, 대장을 통해서 맨 마지막으로 영양소를 다 흡수한 다음에 나머지 찌꺼기들은 배출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입, 식도, 위, 소장을 지나면서 소화돼서 융털, 소장에 보면은 주름이 많고 각각 소장의 주름은 융털이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종종 과정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융털을 보면 가운데 암주관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밖에 있는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거를 이제 암주관에서는 지용성 영양소가 흡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모세혈관에서는 수용성 영양소의 흡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각각 영양소가 흡수되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하는 과정은 개편된 교육 과정에서는 다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소장의 융털에서 영양소들을 흡수를 해주게 된다. 그리고 최종 분해산물이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산, 모노글리세이드다.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는 소화작용은 다 뭐가 관여하는? 소화 효소가 관여하는 물질 대사 중에서도 무슨 작용에 해당이 됩니까? 이와 작용에 해당이 된다라고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옆에 보면은 뭐 이제 수용성 영양소, 뭐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수용성 비타민, 대표적으로 이거 플러스 물까지 해서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일어나고, 지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암주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림프관을 따라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저걸 물어보는 수능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호흡 기질인 영양소를 흡수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기체인 산소를 흡수를 해줘야 되겠죠. 저 영양소를 태워야 되니까 몸 안에서. 자, 산소의 흡수는, 산소는 어디를 통해서 몸속으로 흡수가 됩니까? 호흡기를 통해서 몸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호흡기는 뭐 기관, 기관지, 폐, 여기가 호흡기에 해당이 되고, 호흡기는 하는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기체교환이에요. 기체교환. 기체교환이 가장 중요한 역할에 해당이 되고,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몸속으로 흡수를 하고, 세포호흡의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 세포호흡의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 노폐물에 해당이 돼요. 네,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호흡 운동은 폐는 뭐가 없냐면 근육이 없어요. 근육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수축 이완을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흉곽이라고, 늑골하고 늑간근에, 그러니까 갈비살이죠. 네, 거기 쌓여있는 흉강이라는 곳 안에 폐가 들어있고, 이 흉강의 운동에 의해서 폐가 수축 이완을 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숨을 들이마시면서 외부 공기가 호흡기관, 기관지를 거쳐서 폐로 들어오고, 폐에서는 기체 교환, 교환을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주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기체 교환을 거친 후에 숨을 내쉬면 폐포 속의 공기가 몸 밖으로 나갑니다. 이때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원리는, 폐로 들어온 공기 중에서는 산소가 분압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 속에 있는 산소보다는 뭐의 분압이 높아요?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높아요. 그래서 기체는, 그래서 왜 분압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전체 압력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친 전체 압력은 같을 수 있지만, 분압은 부분 압력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체 압력은 같더라도 몸속에서는 이산화탄소의 압력이 높은 거고, 밖에서 들어온 공기에서는 뭐의 압력이 높은 거야? 산소의 압력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부분 압력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확산이 돼서 들어오고, 혈액 속의 이산화탄소는 폐포로 확산돼서 몸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기체 교환의 원리가 뭐다? 확산이다. 즉, 기체의 부분 압력 차에 따른 압력차에 따른 확산 현상으로 기체가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확산으로 이동할 때는 ATP의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요. 네, ATP의 소비가 없습니다. 그냥 농도가 높은 곳,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상세 내용을 보면은, 자, 이 폐는 수많은 폐포로 되어 있고요. 이 수많은 폐포들이 공기와의 접촉 표면적을 넓혀줘요. 그리고 이제 폐포는 각각에 뭐가 둘러싸고 있냐면 이렇게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어요.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은 크게 산소의 함량의 차이에 따라 산소 함량이 높은 혈액이랑 산소 함량이 낮은 혈액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산소 함량이 높은 혈액을 뭐라고 하냐면 동맥혈이라고 하고, 산소 함량이 낮은 혈액은 정맥혈이라고 얘기해줘요. 이거는 이 혈액의 흐름이 혈관 이름하고는 상관이 없어. 혈액의 흐름이 혈관 이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산소의 분압이 높아서 아주 붉은 선홍색을 띠고 있는 건 동맥혈에 해당이 되고, 산소 분압이 낮아서 암적색을 띠고 있는 검붉은색의 피는 정맥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폐로 들어가는 모세혈관은 어디에 연결된 혈관이냐면 폐 동맥에 연결된 혈관이에요.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관인 폐동맥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이고, 폐포를 지나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혈관은 폐로 들어가는, 아니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폐정맥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맥과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 동맥이고,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정맥에 해당이 돼요. 안에 흐르는 혈액의 종류랑은 상관이 없고, 따라서 폐동맥은 폐에서 심장에서 폐로 나가는 혈관이 폐동맥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흐르는 혈액은 산소 분압은 낮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기 때문에 폐동맥에서는 정맥혈이 흐릅니다. 정맥혈. 근데 정맥혈 안에서 이산화탄소는 폐포 쪽으로 내보내고, 폐포에 있는 산소를 안쪽으로 받아들여서 뭐가 돼요? 폐정맥으로 돼서 심장으로 돌아갈 때는 동맥혈이 돼서 돌아가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를 명시적으로 무슨 호흡이라고 하냐면은 외호흡이라고 해요. 외호흡. 즉,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폐포를 둘러싼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외호흡이라고 하고요. 이 모세혈관은 산소를 받아서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로 보내주고,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를 받아오는 이 과정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호흡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외호흡 과정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흡기를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자, 산소를 받아들이면 소화기를 통해서 흡수된 영양소랑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된 산소는 어디를 통해서? 순환계. 우리 몸에서 순환계가 중심이 됩니다. 중심에 누가 있어요? 심장이 있죠. 네, 심장의 순환계를 통해서 온몸의 조직세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조직세포들이 우리 온몸이니까 어디에도 있어? 호흡계도 있고, 순환계도 있고, 배설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계에서 산소를 받아들여서 심장으로 보낸 다음에 다시 심장에서 순환계를 통해서 다시 산소를 다시 공급받는 거예요. 영양소도 당연히 공급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호흡계 다 조직세포, 모든 기관에는 다 뭐가 있다? 조직세포가 있다. 그 조직세포에서 다 뭐가 일어난다? 세포호흡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순환계는요,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소와 폐에서 흡수한 산소를 혈액에 실어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을 시켜줍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보면은 혈액은 혈구하고 혈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혈구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이 혈구에서 적혈구가 하는 대표적인 역할이 산소 운반 또 하고 이산화탄소도 운반해요. 물론 산소 운반의 역할이 더 크게 하지만 CO2 운반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얘는 무슨 작용합니까? 식균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배식세포도 백혈구의 일종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액체 성분이 혈장이라고 하는데, 이 혈장 안에는 여러 단백질이 있어요. 혈장 단백질. 혈장 단백질이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혈액 응고에 관련된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뺀 거를 뭐라고 하냐면 혈청이라고 해요. 혈청. 네, 뒤에서 나중에 배워요. 혈장이 있고 혈청이 있는데, 이 혈장에서 혈액 응고 단백질을 뺀 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혈청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혈장이랑 혈청이랑 어떤 거다? 같은 거다. 단백질만 하나 빠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는 어디에 주로, 혈장이 하는 주된 역할은 뭐냐면 운반작용이에요. 몸 안에서 대부분의 물질들을 녹여서 운반시켜주기 때문에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혈액의 혈장에 포함돼서 조직세포로 이동을 해주게 되고요. 산소는 주로 적혈구에 의해서 조직세포로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혈장은 영양소도 이동을 시키고 노폐물도 이동을 시키고
장은 대부분의 운반 작용을 다 담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순환계가 중심이 돼서 영양소를 소화기에서 흡수하면 그 흡수한 영양소가 심장으로 가고 호흡기를 통해서 흡수한 산소를 다시 심장으로 가서 온 몸에다가 몸에 있는 모든 조직 세포에다가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조직 세포의 세포 호흡 결과 생성된 노폐물도 순환계가 수거를 해서 배설계로 다시 운반시켜주는 역할까지 다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노폐물은요, 그러니까 노폐물이라고 하는 게 영양소가 세포 호흡으로 분해되면은 보통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갖고 있는 성분을 보게 되면은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다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로만 돼 있고요.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에다 질소 또는 여기 황 같은 게 포함된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산소랑 결합한다는 소리는 산화가 된다는 소리고, 산화가 되면서 탄소가 포함됐으니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는 수소가 포함됐으니까 물, 그 다음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질소성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생성이 됩니다. 이거 단백질을 섭취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질소성 노폐물이 생겨요. 무조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노폐물에 해당이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 이거는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만 배설이라고 해요. 소화기관에서 다 흡수한 나머지 수분과 찌꺼기, 근데 이제 또 대변은 배설이 아닙니다. 그건 배출이에요. 그냥 찌꺼기를 내보내는 거지 노폐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소화기관계에서 나머지 찌꺼기가 나가는 거지 그거를 배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안 돼요. 흔히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배설과 과학에서의 배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노폐물은 혈액에 의해서 배설계나 배설계 대표적으로 콩팥이 있죠. 호흡계로 이동을 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돼요. 자, 보면은 배설계는 세포 호흡으로 생성된 노폐물을 거르거나 독성이 좀 약한 물질로 변환을 시켜서 오줌의 형태로 몸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는 내보낼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로? 폐. 호흡기를 통해서밖에 못 나가요. 다른 데로 나갈 수가 없어. 자, 그런데 물은요, 배설되는 곳이 여러 가지인데, 일단은 생성된 물은요,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이용이 되던가, 우리 몸 안에서 물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뭐 소화 과정에서도 물이 필요해요. 가수분해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촉매로 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콩팥에서 오줌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는 폐에서 날숨으로도 나가요. 수증기가 나가요. 그래서 겨울에 뭐가 나와요? 입김이 나오는 게, 그게 수증기가 응결돼서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날숨으로 나가는 거는 이산화탄소랑 수증기, 물. 오줌으로 배설되는 거는 물. 폐에서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두 개죠. 폐에서 배출되는 거는 CO2하고 물 두 가지가 나가는 거죠. 콩팥에서는 이제 물과 함께 뭘 내보내야 되냐면 암모니아를 내보내야 되는데, 암모니아는요,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에서 뭘로 바뀌어요? 요소라는 걸로 독성이 약화된 물질로 바뀝니다. 참고로 암모니아는 액성이 뭐가 돼요? 암모니아는 액성이 뭐야? 뭐야? 암모니아 액성이 뭐야? 산성, 중성, 용기성이에요. 용기성. 너 중화반 보시면 자, 암모니아는 염기성이에요. 암모니아는 염기성인데 요소로 전환이 되면 요소는 중성이에요. 액성이 바뀌어요. 그리고 독성이 약화가 돼요. 그래서 콩팥으로 보내서 오줌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간에서 요소로 바꾼다고 해서 간이 배설계냐? 아니에요. 간은 어디예요? 소화계예요. 배설계 아니에요.
배설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요소가 생성된다고 해서 배설계라고 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호흡 과정으로 생성된 노폐물을 다 이제 체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폐로, 물은 폐와 콩팥으로, 물론 물을 땀으로 내보내기도 합니다. 땀으로 내보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암모니아는 요소로 간에서 전환이 돼서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내보냅니다. 콩팥은 배설도 하지만 뒤에서 이제 항상성 유지, 체내 삼투압 조절에도 굉장히, 삼투압 조절에 관여하는 기능 자체도 굉장히 커요. 콩팥 자체는.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콩즙으로 오줌 속의 요소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오줌에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은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이에요. 오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요소가 들어있어요. 요소가 들어있는데 초록색이에요. BTB는 참고로 브롬티몰 블루인데 산성에서 무슨 색? 황색. 중성에서 무슨 색? 녹색. 염기성에서 청색이에요. 자, 따라서 초록색을 띠니까 오줌은 중성인데 BTB 용액을 넣은 오줌에 생콩즙을 추가를 해주면 이 생콩즙 안에는, 콩을 갈아낸 거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유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유레이스. 그래서 요소를 암모니아하고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효소인데, 여러분들 유레이스는 액성이 산성입니다. 유레이스 자체는 액성이 산성이에요. 산성.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생콩즙을 추가하면 무슨 색으로 변한대요? 파란색으로 변한대요. 염기성에 된다는 소리는 요소가 분해돼서 염기성 물질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소리겠죠? 그죠? 그래서 생콩즙의 유레이스에 의해서 요소가 분해되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용액이 염기성으로 변한다. 따라서 오줌 속에 요소가 들어있다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요소에다 증류수 넣으면은 그냥 초록색이죠. 요소에다 생콩 집어넣었더니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으니까 노란색 요소 용액은 에다 생콩즙을 집어넣었더니만 분해가 된 거잖아요. 결국에, 그치? 그 다음에 오줌 10%에다가 증류수를 집어넣었더니만 초록색이 초록색 됐어요. 생콩즙 집어넣었더니 노란색이 파란색 됐어요. 증류수에다 생콩즙 집어넣었더니 노란색을 떴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란색을 띈 걸로 봐서는 뭐야? 생콩즙이 산성이구나. 그쵸? 근데 어느 거 보면 요소는 초록색이기도 하고, 어느 거 생콩즙 집어넣으면은, 아니요, 처음에 노란색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줌 자체는 거의 중성에 가까운 게 맞는데, 요소가 아주 진하다 그러면은 산성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앞에서 배운 기관계가 순환계, 그 다음에는 소화계, 그 다음에는 호흡계, 그 다음에는 배설계,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기관들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순환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되는 게, 이 조직세포는 이게 따로 떼어서 그렇지 실제로 소화계 안에도 있고 호흡계 안에도 있고 배설계에도 있고 조직세포는 온몸에 다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받아서 다시 줄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영양소를 주고받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일로 갔다가 다시 가는 거야. 왜? 여기 있는 조직세포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소화계는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해서 몸속으로 흡수하고, 호흡계는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순환계는 흡수한 영양소하고 호흡기에서 흡수한 산소를 조직세포로 운반하고, 조직세포의 세포호흡의 결과 만들어진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랑 요소 등을 호흡계나 배설계로 보내버리고, 배설계는 저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으로 만들어가지고 체외로 내보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기체교환의 원리 있죠? 한 페이지 넘기면 문제 뒤에 기체교환의 원리랑 혈액순환에서 나와 있는데 여기 기체교환의 원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체의 부분 압력에 따른 확산, 그죠? 부분 압력 차에 따른 확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동맥혈은 지금 봐봐요. 산소가 분압이 100이고 이산화탄소가 40이죠. 전체는 얼마예요? 140이죠, 압력이. 그다음 여기서 정맥혈은 산소가 40이고 CO2가 50일 때 전체 압력은 90이에요. 그러면 보면 전체 압력 자체를 보면 어디가 높아? 동맥혈이 높지. 그치? 근데 각각 성분기체 압력을 보면 산소는 누가 높아요? 동맥혈이 높고 이산화탄소는 정맥혈이 높으니까 산소는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분압이 무조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폐포에서 정맥혈 쪽으로 여기가 158이고 여기가 40밖에 안 되니까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거꾸로 이산화탄소는 여기가 50이고 이 폐포 안쪽이 40밖에 안 되니까 이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다. 알겠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순환 문제가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50페이지부터 일단 여기 53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자. 자, 다음 맞춰봅시다. 1번에 X, OX 2번에 1은 디귿 2는 기억 3은 니은 3번은 OX55 4번 OX5 5번에 1은 기억 디귿 2는 디귿 3은 기억 그 다음에 6번은 1번에 니은 2번 기억 3번 리을 4번 디귿 질문 있어요? 없어? 자, 그 다음에 대표자료 분석 봅시다. 자, 자 여기서 기억은 뭐에 해당이 됩니까? 포도당이죠. 그죠? 오늘은 포도당이고 얘는 아미노산이고 요거 하나가 지방산이고요. 여기에 요거 여기 이렇게 생긴 요거 하나 붙은 게 요게 모노글리세이드예요. 예. 지방산 플러스 모노글리세이드. 자, 나에서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영양소는 포도당과 같은 뭐예요? 수용성 영양소고 나에서 암족관으로 흡수된 영양소는 지방산과 같은 지용성 영양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순서대로 5, 5, 5, XX, 5, 5, 5. 네. 질문 있어요? 없어? 자, 그 다음에 순환계. 자, 혈관 기억. 자, 여러분들 무조건 이게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요.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이름이 동맥이에요. 심장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이에요. 무조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이에요. 목적지를 앞에다 붙여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기억은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관이죠. 목적지가 앞에 붙어요. 어디로 가? 폐. 그리고 동맥이죠. 그죠? 폐, 동맥. 그 다음 얘는 폐에서 심장으로 들어가죠.
폐 정맥이죠. 디귿은 뭐예요? 지금 온 몸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입니다. 그러니까 대정맥이에요. 대정맥. 닐은 심장에서 온 몸으로 나가는 혈관에 해당이 됩니다. 대동맥. 자, 얘는 심장에서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에요. 그래서 콩팥동맥이라고 합니다. 콩팥동맥. 원래 신동맥 뭐 그러는데, 그 다음에 얘는 콩팥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콩팥정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운데를 딱 쪼갰을 때 오른쪽은 전부 다 동맥혈이에요. 동맥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오른쪽이 아니야. 심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봤을 때 어디예요? 이게 사람을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등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이 무슨 쪽이야? 좌. 왼쪽은 이쪽이 좌야. 이쪽이 우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은 전부 다 무슨 혈? 동맥혈. 왼쪽은 전부 다 정맥혈.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참고로 콩팥 동맥하고 콩팥 정맥하고 둘 중에 어디가 더 요소의 농도가 높을까요? 콩팥 동맥하고 콩팥 정맥 중에 어디가 더 요소의 농도가 높을까? 콩팥으로 들어가기 전에 혈액의 요소의 농도가 높을까? 콩팥을 지나고 나서가 높을까? 요소가 어디가 높을 것 같아? 응? 확률은 50%잖아. 어디가 높을 것 같아? 괜찮아. 어디가 높을 것 같아? 동맥이 높을 것 같아? 콩팥 동맥이 높을 것 같아? 콩팥 정맥이 높을 것 같아? 요소의 농도. 말을 해라. 콩팥 들어가기 전에. 가 높아요. 왜냐면 콩팥을 통해서 배설을 해줘야 되니까. 즉 콩팥 동맥의 요소의 농도가 높아요. 여기서 이렇게 배설을 하고 나서 나머지가 콩팥 정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콩팥 동맥이 요소의 농도가 더 높아요. 자, 그래서 기억부터 리을 중에서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혈액, 이거 뭐예요? 동맥혈. 그러니까 동맥혈은 생긴 딱 반쪽에서 때 어느 쪽이다? 오른쪽. 예, 이렇게 보면 돼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OX예요. 질문? 없어? 자, 그 다음에 왼쪽. 자, 여기서 A. 요폐물 A. 폐로 가는데 지금 탄수화물하고 이쪽이 뭐가 되겠어요? 지방, 혈관, 단백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단백질은 뭘로 바뀝니까? 암모니아는 요소로 바뀌어서 콩팥. 콩팥하고 폐로 공통적으로 배설되는 거는 물, 그죠? 그 다음에 A는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겠죠? 순서가. 영양소 B,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이외에도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세포호흡을 통해 최종 분해되면 이산화탄소, 물 이외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NH3,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OOXO XX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자, 여기서 보면은 가에 해당이 되는 거 순환계 조직세포 쪽으로 A 가죠. 그럼 여기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내보내는 걸 봐서 나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호흡계. 그죠? 그 다음 여기가 배설계.
되겠네. 자, 다음에 여기가 소화계.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다음 영양소는 물질 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영양소는 물질 A예요? B예요? 영양소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물질 A겠죠. 이 상태에서 폐는 기관계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나죠. 호흡기니까. 콩팥은 기관계 배설기니까 다에 속하겠죠. A에는 기역과 니은의 이동이 모두 포함이 된다. 순환계에서 조직세포로 가는 거는 결국에는 뭐하고 뭐의 이동이? 영양소와 산소의 이동이 모두 포함이 되겠죠. 자, 다음에 3번은 555X5X입니다. 질문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내신 만점부터 쉬려고? 네. 얼른 해봅시다. 내신 만점부터 쉬려고. 자, 답을 한번 맞춰봅시다. 자, 1번은 3번, 2번에 5번, 3번에 3, 4번에 4, 5번에 5, 그 다음에 6번은 B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암모니아는 어디에서? 암모니아는 간에서 독성이 약한 뭘로? 요소로 전환된 후 콩팥을 통해 배설이 되죠. 콩팥을 통해 배설이 된다. 그죠?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된 후에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은 4번, 8번에 5번, 9번은 시험관 4에서 용액의 색깔이 파란색을 띠게 되는 따라 4를 보면 요소랑 생콩즙을 같이 넣었죠? 그죠? 즉, 따라서 얘는 생콩즙에 유레이스에 의해서 요소가 암모니아로 분해되었기 때문이지. 분해되어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